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지. 맞는지 틀린지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랑은 별개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,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진짜 인정이 잘 되거든. 뭐 공식적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견해는 아닌데 두 사람의 말이 대립했을 때 어떤 한 사람 말을 믿어줘서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이 확정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,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판결 이유로 삼아서 이제 사실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. 근데 나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요새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재판 절차가 확정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나는 의구심이 좀 있긴 있어.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,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, 그렇게 약간 역전된 현상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.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유독 맞은 놈 말을 믿어준다는 거지. 좀 기울어진 운동장? 이런 표현을 상담할 때 쓰는데, 예를 들어 민사사건이면 저울을 딱 놓고 50대 50을 놓고 51이면 이기는 거고 49면 지는 거예요.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유죄의 심증 정도를 뭐 점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보통 100이 전체라고 하면 한 80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, 이거는 두 사람의 신빙성, 주장의 신빙성을 따졌을 때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왕왕 본단 말이에요, 요새. 들었거든요. 나는 사실 요새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.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어떤 여성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지금 만나는 남자나 뭐 지금 누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 사람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하면은 이 사람 처벌받을 수 있겠어요? 라고 물어보면 나는 진짜로 내가 한 하루 정도만 컨설팅을 하면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. 그냥 뭐 같은 모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업소에서 같이 묵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고소를 하면서 내가 전날 있었던 성관계 정황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해서 진술만 한다고 그러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, 요새 같은 거. 진짜로 그래요.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구호가 있잖아.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보면은 법원에서는 요새 수사나 법원 실무 보면 성범죄 안에선 정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. 이런 경향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. 나는 진짜 이거 좀 우려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. 무죄라는 게, 무혐의라는 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, 이런 건데, 사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그 진술 자체를 사실 충분히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가 선고되고 무혐의가 선고돼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 생각해. 우리 그 유명 축구 선수 있잖아, 날강도. 걔 그 미국에서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이제 뭐 신고가 들어와서, 근데 우리나라였으면 유죄 나왔을 거야. 그렇지. 그 되게 구체적이거든. 아무튼 이게 수사기관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게, 진술만 있는 것은 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.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적어도 간접적 증거들을 많이 찾아서 범행을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다. 근데 그 진술만 갖고 수사를 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 안 하는 거지. 이런 경향도 되게 많아. 요즘 보면은 뭐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만 없으면은 그냥 거의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라고 하면은 뭐 강간을 당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,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든지, 혹은 가해자랑 연락을 하지 않는다든지,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 마땅한데, 만약 그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하고, 혹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랑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너 사실 그런 일 없었던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, 그런 사건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, 과거에는. 지금은 피해자에게서 그런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없었던 걸로 단정하면 안 된다. 이게 주류가 돼서 여태까지 그동안 변호인이 주장했던 그 정황 증거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피해자가 거짓말할 수 있을 가정을 항상 하고 피해자 말을 믿지 말라.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사법 절차에 참여한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고, 특별히 둘 다 어떤 이상 징후가 없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다는 거지. 저희가 사실 성범죄 가해자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고소 대리도 하고, 근데 그렇게 상담할 때 실제로 이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냐, 아니면 진술밖에 없느냐. 근데 오히려 진술밖에 없다고 하면 예전에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. 맞아. 그리고 그 증거를,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
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 정도로 수사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더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갖고도 유죄가 나오니까 점점 더 수사가 안이해지는 거예요. 요새 변호사들끼리는 우리끼리 그랬잖아요. 국민참여재판 아니면 진짜 성범죄 사건은 무죄 나오기 어렵다. 근데 문제는 국민참여재판도 성범죄에 있어서 안 받아준 거지. 대부분은 그럴만해서 문제 제기가 됐겠지만 그 와중에 무고한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야. 우리 뭐 법조계 그런 격언 있잖아. 10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는 거를 막는 게 우리 현대 형법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뭔가 좀 되게 안타까운 면이 있지. 요새는 진짜 옛날에는 진짜 제가 성범죄 무죄를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성범죄 무죄 받아본 기억이 최근 한 2, 3년 사이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사건은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단계에서 끝날 생각을 해야지 이거 검사가 기소시켜버리면 법정에서는 거의 못 뒤집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우리 그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. 저 진짜 말씀하신 거 믿고 정말 억울하실 거 알아요. 근데 이 정도 증거만 갖고 이런 상황이면 저희 재판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포기하시던가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분께서만 이걸 확실히 기억하셔서 이대로만 잊어먹지 마시고 계속 진술한다 그러면 이건 뭐 특별히 다른 증거는 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상담을 한다니까.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좀 부당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법조계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성범죄라고만 한정짓지 않았다고 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만 갖고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게 조금 인정되는 비율이 높고 그 외의 사건은 오히려 되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관적으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는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좀 저희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